아니, 내가 왜 죽어? 이제야 60대가 곧 지났구만. 여러분, 이 말이 난맥이 같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무서운 건 이 중 대부분은 병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그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만 바꾸면 지금부터 남은 생을 훨씬 더 길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문득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몰랐는데 요즘은 시간만 길고 마음만 허전하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올해로 79. 젊을 땐 늙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70이 넘고 나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더군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하니까 몸도 따라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말이죠. 아침이면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 퍼지고 마당 쓸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눈 뜨면 멍하니 TV 앞에 앉아 있다가 어느새 해가 집니다. 무릎은 벌써부터 삐걱대고 밥은 잘 먹어도 기운이 없고 이러다 나도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함이 자꾸 저를 휘감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70 넘었다고 해서 다 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70세 이후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 그 5가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귀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죽음을 부르는 5가지 습관을 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첫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수명도 짧아진다 라는 핵심입니다. 몇 달 전 무릎이 너무 시큰거려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냥 가벼운 염좌겠거니 하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엑스레이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어르신, 지금 무릎보다 더 큰 문제는 엉덩이랑 허벅지 힘이 거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년 안에 걷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어디 나가서 뭘 하겠다고요? 그냥 집에만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건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문제죠. 그냥 앉아있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루에 2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마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침대입니다. 거기서 다시 못 일어나세요. 그 말이 뼈에 박혔습니다. 아프다고 쉬었던 건데 그게 병을 키우는 일이었다니. 생각해보니 요즘 제 하루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오면 바로 소파, TV 켜고 앉아 있다가 점심시간, 밥 먹고 또 앉아서 드라마. 저녁엔 무릎이 아파서 그냥 눕고 거의 하루 20시간을 앉거나 누워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이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걸어보자. 근데 막상 해보려니 쉽지 않더군요. 무릎이 욱신거리는데 어딜 걷고 뭘 움직입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운동 말고 생활을 바꾸자. 첫 번째는 TV 광고 시간 활용하기. 드라마나 뉴스 보다가 광고 나오면 무조건 일어섰습니다. 거실 한 바퀴, 부엌 다녀오기, 세탁기 버튼 한 번 누르고 오기. 그렇게 한 번씩만 움직여도 하루에 10번 이상은 몸을 쓰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물 마실 때 일부러 돌아가기. 냉장고에서 바로 물 꺼내 마시던 걸 멈췄습니다. 싱크대에 컵 씻고 물 받고 거실 창문 앞에 가서 마시고 한 컵 마시기 위해 3번 걷기 이 원칙을 정했죠. 세 번째는 화장실은 거실 화장실 사용하기. 이게 제일 효과 좋았습니다. 밤에 깨서도 거실까지 한 바퀴 돌게 되고 그게 다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습관을 바꾼 지 한 달쯤 지나니 진짜로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벅지가 덜 떨리고 계단 내려올 때 무릎 소리가 줄었어요. 무엇보다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면 산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앉아서 쉬는 게 편할지 몰라도 그건 몸을 묶어두는 겁니다.
몸을 아끼는 게 건강이 아닙니다. 쓰는 만큼 살고 안 쓰면 죽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 못 일어나면 나중엔 휠체어밖에 못 타세요. 그 말 듣고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구나.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아침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동안 거실을 돌고 마당에 나가 바람을 맞습니다. 그 짧은 걸음이 오늘도 제 수명을 하루 늘려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번째, 밥은 챙겨 먹어도 기운이 없어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고기는 건강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요즘은 입맛 없어서 고기 같은 건 잘 안 먹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자 선생님이 오히려 반가운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르신. 고기는 본래 건강식이 아닙니다. 지금껏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기 많이 먹어야 힘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에 순간 놀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 먹어야 건강해진다, 기운 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살았죠. 그런데 정작 나이 들고 보니 몸은 점점 무겁고 속은 더부룩하고 힘은 더 없고. 선생님 말씀은 이랬습니다. 고기 단백질은 지방과 염증을 같이 끌고 들어옵니다.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장에서 독소부터 퍼지기 시작하죠. 나이 들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애초에 먹지 말았어야 할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기운 내겠다고 일부러 삼겹살에 곰탕까지 챙겨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내 몸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동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막고 간을 지치게 하고 대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60 넘어서 고기 먹고 체하시는 분들 많죠? 그게 다 몸이 버티지 못하는 신호예요. 거기에 고기 생산 과정이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동물 학대까지 연결됩니다. 건강과 지구 둘 다 망가뜨리는 선택이에요. 그 말씀 듣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참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아, 내가 고기를 끊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완전히 식물성 중심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 반모, 곰탕 대신 들깨 미역국, 간식은 땅콩, 호두, 검은콩, 아침엔 꼭 삶은 계란 하나, 두유 한 잔, 점심엔 보리밥에 된장국, 저녁엔 현미밥에 나물, 김, 김치 조금.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3일 지나니까 속이 편해지고, 일주일 지나니까 소화가 달라졌고, 보름 지나니까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변하니까 생각도 맑아지고, 기분도 이상하게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짜증도 덜 나고 잠도 깊어지고요. 이건 그냥 음식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였습니다. 여러분, 고기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고기를 끊어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뿐만 아니라 이웃 생명과 환경까지 지키는 선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 한 끼는 꼭 콩, 두부, 들깨, 버섯, 견과류 중 하나 이상을 챙깁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노후 식단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말을 줄이면 마음이 다치더라는 깨달음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답이 없더군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내가 언제부터 먼저 연락을 안 했더라? 내가 먼저 다가간 적이 있었나?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던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긴 지도 오래됐고, 시장에 가서도 이젠 이거 얼마예요? 한마디 하기조차 귀찮더군요. 그렇게 저는 점점 말을 줄이고 사람을 피하고 결국은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TV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손주한테 잘 지내니? 하고 짧은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주가 보낸 이모티콘 하나에 웃음이 났고 그날은 희한하게도 하루가 빨리 지나가더군요. 그 뒤로는 매일 한 명에게 안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친구, 옆집 아주머니, 심지어 교회에서 몇 번 마주친 분한테도요. 사람과의 대화가 뇌를 깨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 속 이야기 말고 눈을 마주보며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말 걸어보세요. 작은 인사 한마디, 문자 하나가 우리의 생명력을 되살립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네 번째, 뇌도 쉬면 순식간에 늙어버립니다. 가만히 있는 게 편하다고요? 그게 바로 뇌가 늙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질수록 내 인생은 사라지고 있었죠. 언젠가부터 하루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깨우지도 않고 누굴 기다릴 일도 없고 딱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멍하니 TV를 틀어놨어요.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보다 보면 점심시간 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소파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더군요. 오늘도 그냥 흘러가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뇌가 멈췄다는 신호라는 걸요.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면 뇌는 이 사람은 살아도 특별히 쓸 일이 없다고 판단한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점점 신경세포를 꺼버리기 시작한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어르신, 뇌도 근육이랑 똑같아요. 안 쓰면 녹슬고 사라집니다. 그냥 TV만 보시잖아요? 그건 생각이 아니라 자극입니다. 자극만 받고 반응하지 않으면 뇌는 점점 수동 모드가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약속을 까먹고 말수가 줄어들고 그게 바로 인지 저하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내 하루는 아무 일도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정신은 어딘가 나가 있는 듯한 느낌.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전화하려다 까먹고 심지어 밥은 먹었는지도 헷갈릴 때가 있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뇌를 쓰자. 생각을 다시 시작하자.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짜를 말하기. 일기를 한 줄이라도 쓰기. TV 뉴스 한 꼭지를 보고 내 생각 말로 표현해보기. 그리고 진짜 효과 있었던 건 이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루에 하나씩 만드는 것. 오늘은 베란다 창틀 닦기. 내일은 손편지 한 통 써보기. 모레는 오래된 앨범 꺼내서 정리하기. 그렇게 작게라도 의미 있는 목표를 하나씩 세우고 실천했더니 신기하게도 머리가 다시 맑아졌습니다. 뭔가에 몰두할 땐 시간이 순식간에 가고 그걸 끝내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참 잘 살았다.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고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뇌도 아무 일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노화보다 더 무서운 멈춤입니다.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만 작은 목표라도 두고 살아보세요. 그게 뇌를 깨우고 인생에 불을 지핍니다. 가장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다섯 번째, 내 마음이 자꾸 허전한 이유는 외로움이 아니라 연결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허전한 이유,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사람과의 연결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하루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전화벨이 안 울리는 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조용한 건 당연하고 이웃도 다들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고 손주들은 톡 한 줄도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곤 했지만 그날따라 참 마음이 허전하더군요. 뭐라 말로 설명하기 힘든 속이 횡한 느낌. 그러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다가 의사 선생님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밥도 잘 먹고 잠도 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주 조용히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허한 건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은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군요. 누군가와 밥 한 끼 먹은 건 더 오래전 일이었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다시 연결돼야겠다. 지금이라도 사람들과 조금씩 다시 이어져 보자. 그래서 그날 저녁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었습니다. 옛날 친구들, 형제들, 이웃 아주머니, 교회 권사님 번호까지. 어디까지 살아계실까 하며 망설이다가 가장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나 기억나? 그 친구가 한참을 웃으며 야, 너 아직 살아있었네? 하더군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우리는 근처 분식집에서 만났습니다. 떡볶이에 오뎅, 김밥 몇 줄 시켜놓고 2시간을 넘게 수다를 떨었죠. 세상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 옛 인연에게 연락하기. 월 1회 가까운 곳이라도 누군가와 만나 차 한 잔 마시기. 의도적으로 나 혼자가 아닌 순간을 만들기. 그게 제 마음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기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거창한 관계가 아니라 작은 연결 하나, 따뜻한 대화 한 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느껴지셨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 사람이 꼭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잘 지내? 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마음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게 더 무섭더군요. 하루를 버리듯 살고 나면 인생 전체가 잿빛으로 변해버립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눈은 떴는데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뭘 해야 하지? 어디 가야 하지? 누굴 만나야 하지?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누웠고 그러다 멍하니 TV만 보다 하루가 다 가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방 안에 어둠이 스며들 때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삶인가? 아니면 그냥 남아있는 시간일 뿐인가? 그날 이후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밥 먹고 TV 보고 졸고 또 밥 먹고 누가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겠지만 마음속에선 하루하루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간 김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죠.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어르신, 사실은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의미 없는 삶이에요. 뭘 위해 사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 그게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그 말이 딱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버티고 있었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남은 시간 단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그때부터 저만의 하루 지키기 3가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 기다림 만들기. 내일 먹을 반찬 하나, 다음 주 읽을 책 한 권, 한 달 뒤 만나기로 한 친구 하나. 기다리는 게 있어야 내일이 의미가 생깁니다. 둘째,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 보기. 반찬, 뜨개질, 글, 화분, 사진, 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남으면 하루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 하나 꺼내서 매일 하루 한 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짜게 됐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그런 사소한 기록이 삶의 흔적이 되더군요. 셋째, 내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기. TV 보며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집중하고 싶은 것에 30분만 써보는 겁니다. 그게 독서든 마당에 물 주기든 멀리 있는 손주에게 편지 쓰기든 그렇게 살다 보니 희한하게도 하루가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왜 이렇게 하루가 안 가지 싶었는데 지금은 벌써 하루가 다 갔네 싶어요. 무엇보다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몸은 늙어도 생각은 젊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남아있는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하루를 기억할 수 있게 보내면 인생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의미 하나씩 더해보세요. 그 하루들이 쌓여 진짜 내 인생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하루를 다르게 살면 인생도 다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의미였나요?